통일방송 한서희의 서울 평양 스토리입니다. 오늘 주제에 도움을 주실 임영선 대표님 나오셨는데요.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주 뵈서 영광입니다. 네. 오늘 요즘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좀 더 분석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? 북한 하면. 지금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은 제일 지금 이슈화된 것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김정남이 피살당했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지금 북한에서 아니라 그러지만 세상이다 북한에서 그럴 것이다.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피살당했을까? 그게 제일 이슈겠죠.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.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고 김정남도 이제 북한 사람이잖아요. 어쨌든 근데 이렇게 피살 당했다 이런 자체만으로도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왜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피살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.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나와도 자세한 점들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먼저 김정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사건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김정남은 일단 1972년 5월 10일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. 아버지는 누구인가? 김정일이죠. 일이죠. 김정일이죠. 엄마는 성혜림이죠. 성혜림. 그렇죠. 유부녀의 어떤 성혜림과 김정일의 사이에서 태어났죠. 그래서 또 자기 부인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김한설까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북한에서 살지 않고 사실 북한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평양에서 사셨고 저도 평양에서 살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김정남 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김정일 이렇게 해서 백두혈통인데 왜 해외로만 자꾸 떠도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제가 93년에 이 자유대한에 왔잖아요. 오니까 내가 4년, 5년 그 초에 이한영 씨를 알게 됐어요. 김정남이랑 같이 생활했잖아요. 이한영 씨가 그러면 김정남에 어떻게 되는 건가? 김정남과? 그러니까 이한영 나보다 3살 위더라고요. 내가 형을 했거든요.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혜림 언니의 아들 사촌지 왜 사촌지간이네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김정일하고 성혜림하고 해서 김정남이가 출생했을 때 이것이 아마 집안에서는 김일성 주석도 모르게 아마 비밀리에 진행된 일인 것 같아요. 김정일하고 성혜림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. 정남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성혜림의 언니, 그러니까 이한영 그 형의 엄마 가족이 같이 있은 거야. 그러니까 이한영 씨도 같이 김정일 관여해서 같이 생활한 거예요, 이게. 그러다 그 성혜림이가 러시아로 이제 나올 때에 같이 이한영이 엄마나 이한영이나 그 여동생이 같이 모스크바로 나왔더라고요. 거기 나와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미국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. 누가요? 이한영 씨가?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교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. 미국 가고 싶다고. 그러니까 이제 교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. 보내주겠다. 해서 비행기를 태웠는데 결국 서울로 온 거거든요. 미국 간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서울 가는 비행기였던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작업을 한 거지 그게. 그때 당시 안전기획부죠. 그럼 이한영 씨는 사실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아예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된 계기가 됐네요. 그렇죠. 와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PD 생활하다가 한창 아파트 재개발 붐일 때에 거기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. 거기서 망한 거예요.
나처럼 조그맣게 망하면 괜찮은데. 네, 대표님, 그 사업 얘기는 그만하시고요. 지금 우리는 김정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나랑 이제 93년도에 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막 언론도 타고 막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. 한번 만나자고.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랑 얘기를 안 했어. 이름도 다 바꾸고 성형수술하고 있다는 거를. 한참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백두혈통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. 김정남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진도 조그만 거 하나. 그럼 외사촌이면 굉장히 친했겠어요. 그렇죠. 깜짝 놀랐지. 그래서 그때 보니까 김정남이가 그렇게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외국 생활을 한 거예요. 그러다 이제 그 성혜림 자기 엄마죠. 사망하니까 이제 이제 외국으로 전전을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래도 김정일이가 어차피 아버지잖아. 그렇죠. 김정남한테는 꼼짝 못했대. 이제 평양에 있는 김정일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김정남이하고 전화하는 내용을 이미 도청에 거 띄는 모양이에요. 중국단이나 그거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보면은 김정일하고 김정남하고 울면서 그 통화하는 내용들 보면 상당히 그 부자간의 관계가 아주 첫아들이잖아요, 또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맞상종 막 그러니까.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결국은 피살된 거죠.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도 김정남이를 그렇게 예뻐했대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외국 손님들이 와도 내 손주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막 안고 나갔고. 어쩌면 북한에서의 최고의 그 계승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북한 말로.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외로 북한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뭐 누릴 수 있는 북한은 안 들어가고 왜 자꾸 해외로만 놔두는지. 그래서 그 이번에 피살 사건도 보면 상당한 미스터리 점이 많아요.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사람을 왜 피살할까? 그렇죠. 노동당에서 그 뭐 하필 지금까지 그렇게 40년 넘게 외국에서 전전하면서 산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건대는 매 달마다 급여도 나갔거든요. 외화로. 김정남 조직 지도부가 급여가 그렇죠. 생활비를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했대요. 식비, 출장비 뭐 이런 세세하게 명세가. 엄청난 북한의 주민들이 피했다며 흘러나가긴 했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김정남이가 생활을 좀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고 하면 김정일이가 사인을 안 해주면 돈이 안 가는 거라. 그렇죠. 생활비가. 그러면은 김정남이가 화가 나가지고 평양에 막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해보고 그런 경우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걸 봐서는 그 부자 간의 관계는 뭐 그렇게 그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고 보긴 그런데 어쨌든 피살을 했다는 거는 북한밖에는 할 데가 없잖아요. 근데 그 피살한 거는 나중이고 그러면 왜 그러면 김정남은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아빠의 사랑도 받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고 했던 사람인데 왜 해외에서만 떠돌아야 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. 그게 경력이 그러니까 북한에는 신분제도잖아요. 그 정남이가 우선 출신 성분이 그게 불미스러운 거라. 일반 주민들이 알면 김정일 위원장이 성혜림하고 유부녀하고 해서 난 자식이다. 이런 것이 후계자로 만들기에는 너무 불편한 관계거든요. 조금은 좀 그렇죠. 이력이 깨끗하지가 않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정남이는 정은이하고 달리 북한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못한 거라 이게. 모스크바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외국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 북한 내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계자로서 그 이제 그 위치 출신 성분이 맞질 않았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죠. 그러니까 권력 구도에서 좀 밀려났네요. 그렇죠. 그럼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잖아요. 어쩌면 자기 동생 김정은이한테 이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형이 아우한테 밀려났잖아요. 또 북한의 불만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
혹시 뭐 이런 김정은이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떠돌고 이제는 그리고 또 이런 김정은이가 또 혹시 형을 뭐 이런 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? 해외를 자꾸 떠돌고 하니까. 그렇죠.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이제 수립이 된 이후에 아마 김정남이가 상당히 그 불만스럽고 네. 어쨌든 같은 혈육이 형제잖아. 네. 배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밀려난 또 청량에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자기 신세에 대해서 비관 쪽이고 또 불만 쪽이고 이런 상황인데 또 김정은 현재 통치자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아직 젊다라니까 그걸 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.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이럴 바치고는 나는 다른 세계로 가자. 자유 세계로 가자. 이런 꿈을 꾸지 않았나. 그러니까 네. 그게 좀 조금 뭐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점은 김정은은 이제 형 대신 자기가 권력을 이제 잡아쥐고 지도자가 됐잖아요, 북한에서는. 그렇죠. 대신 김정남은 권력에서 밀려나서 해외에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나라의 돈을 김정은이가 써야 되는 다 그 돈을 김정남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좀 더 그런 불만을 가지고 형을 못마땅해 못마땅해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알기로는요, 어디서 들었는데요. 그 김정남이가 해외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대요.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죠. 네, 특히 중국의 고위 간부들하고 그런 인맥이 많아서 김정남이가 뭐 계획을 짜서 이렇게 북한 체제를 뒤엎으려면 그 간부들과 함께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인맥이다라고 또 들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김정은이가 불안해서 김정남을 살해했나? 글쎄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도 뭐 그런 색 얼핏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 노동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게 사실 그런 현상이 있기가 힘들거든요. 중국 공산당은 철저히 북한 노동당의 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 김일성하고 모태동의 관계일 때, 그렇죠. 그 둥소평 관계일 때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 노동, 특히 김일성 집안 문제가 불편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. 이게 항상 일관되게. 그렇지. 원천적으로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코 중국 공산당이 김일성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린다거나 이렇게 위해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아마 내 생각에는 안 할 것이다. 하고 싶어도 그거는 자기네 모태똥을 부정하는 모태똥 주울래 둥서평의 그 김일성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감히 뭐 지금의 시진핑이 아니라 누구도 그 관계는 건드리지 못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러네요.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그 집안 문제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고 그렇죠. 좀 도와주는 거는 도와줄지라도 그렇죠. 뭐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결국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됐잖아요. 밀려나서. 뭐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었는데, 이렇게 갑자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지난번에 이제 피살 당했는데, 그 암살에 이제 그럼 정말 우리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우리 그 임영선 대표님의 김정은 암살의 진짜 배경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?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한 노동당 그 통제권에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냐. 그런데 이미 작업은 다 진행됐고 어느 정보기관에 했든 미국이 했든 네덜란드가 했든 한국이 했든 어디서 일본에 그렇죠. 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가족은 이미 가 있고 가 있고 그 제도 밖으로 이제 벗어나서 가 있고 그렇지. 정남이가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 노동당 눈치채고 조직부에 이게 파기되죠, 이게. 그렇죠. 그 24시간 감시. 행적이 계속 이제 감시되니까. 그렇죠. 이제 은폐하고 있었는데, 말레이시아에. 북한의 공작원들이 이걸 잡아라. 그렇죠. 하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있는 찰나에
공항에는 나타날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해가지고 그냥 이젠 이판사판이다. 저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자유세계로 가지 않냐. 그러니까 뭐 국제 제재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빨리 행동을 해버려라. 해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았냐. 그렇게 뭐 무엇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북한 그 경찰총국이 빠져 있었다 이게. 그렇죠. 그런 걸 저는 추측을 해요 개인적으로. 한마디로 어쩌면 출신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구도상으로 볼 때 이 김정남이가 이렇게 탈북을 해서 뭐 대한민국에 온다든가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든가라고 하면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친형이잖아요. 직계구도에서 그렇죠, 이렇게 그렇죠. 탈북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사실 김정은이도 뭐 그렇게 지도자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근데 이미 뭐 김정은의 뭐 이모인가 저기 먼저 미국인가 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엄마 고영희 같은 경우도 뭐 출신 성분이 말이 많은 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연관돼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. 그 생각이 맞죠. 네. 만약에 정남이가 탈북을 했다 우리처럼. 단 한 가지만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김정남이는 김정은에게 되게 거슬리는 그렇지. 인물이었던 거죠. 부담을 주는 거죠. 형이 아니라 인물이었던 거죠, 그냥. 그렇죠. 참 비극적이네요. 아무튼 지금 지난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김한설 씨가 오늘 이런 그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뭐 아빠가 피살됐다라고 해서 자기 여권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정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지금 다 미리 이렇게 다 망명을 하든 뭐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김정남은 이젠 피살됐으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좀 무사히 자유를 누리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사실이라면 뭐 미국으로 가겠죠. 네. 그 그래서, 또 그렇게 가 있는 가족이 몇 개가 되니까. 그렇죠. 네,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김정남 씨의 가족들이라도 무사히 자유를 찾아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김정남과 이제 말레이시아,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피살된 이런 사건을 다뤄보았는데요. 앞으로도 한서의 서울 평양 스토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